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역 분석과 실전 경매를 여행처럼 함께하는 부동산 여행 채널입니다. 자, 2025년 벌써 2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는 다양한 부동산 시장과 다양한 부동산 경매의 그 물건별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둘러보면서 상황별로, 지역별로, 물건별로 어떤 입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2015년이죠. 한 10년 전쯤에는 전국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이 약 15만 건이었는데 현재 2024년 1년 기준으로 21만 건으로 한 6만 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우량한 물건들이 아파트에서부터 뭐 다세대 또는 뭐 상가 토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그 테마를 갖고 있는 물건을 선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작년에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단기 매도가 또 하나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시장이 이제 상급지에서부터 조금씩 보합에서부터 신고가를 좀 가져다 주는 그런 물건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 매도를 위한 그런 어떤 경매 인구도 늘다 보니까 단기 수익을 내기가 조금 더 버거웠던 그런 좀 시점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건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실거주 수요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조금 중상급 입지라면 단기 매도보다 2년 이상 보유하는 그런 전략도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죠. 낙찰가율 양극화입니다. 자, 항상 상급지, 하급지가 있어요. 그리고 상급지에서도 역세권, 또 학세권, 또 자연환경도 좋고 인프라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뭐 20명, 30명씩 입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수요, 즉 교통이 조금 멀더라도 뭐 학교가 근처에 있다든지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마트나 병원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 있는 곳이면서 실거주 그런 어떤 그 임대차 수요 또는 매매 수요가 좀 많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좀 공략하는 방법도 필요한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통제입니다. 늘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서울시 25개구 또는 경기도 28개시 역시 교통호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거점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차근차근 교통호재들이 있겠지만 수도권을 망라해서 굵직한 교통호재, 이를테면 GTX-A는 2024년도에 이미 삼성역을 빼고서는 우리 파주 운정에서부터 우리 동탄까지 다 개통이 됐죠. 그리고 우리 GTX-C나 GTX-B도 추후에 뭐 서울역, 청량리, 삼성을 지나가는 노선으로서 우리 수도권에서부터 서울까지 30분 이내로 교통으로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GTX라든지 또는 2027년 정도에 우리 신안산선 개통, 그리고 2028년 정도에 우리 월곶, 시흥 월곶에서부터 성남에 있는 우리 판교까지 가는 월곶 판교선, 이런 그 노선들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개통이 한 2년에서 4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지역의 물건을 골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해안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2017년, 뭐 18년, 19년 넘으면서 상승장에서 금리가 뭐 0.5%의 기준금리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1%대의 대출 이자만으로도 우리가 입찰들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뜨거웠었죠. 물론 이제 통화량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3% 정도의 기준금리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포함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또는 뭐 RTI라고 하죠. 우리 상가나 이런 일반 부동산들 대출할 때에 그 금리에 맞춰서 우리 대출 시뮬레이션, 본인이 어느 정도나 그 대출 원리금 상환 여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물건 선정하고도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입찰 전에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을 이제 발목 잡는 게 취득세 중과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적용 대상 지역
두 개 갖고 있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 있고 비규제 하나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주택을 조정에 또는 비조정에 투자를 하게 될 때는 8% 내지 10%의 취득세 중과가 있게 됩니다. 상승장처럼 막 어제 오늘 이 가격이 다를 때는 8%를 하고도 입찰들을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8%는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3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2,400만 원이 넘는 그런 취득세가 들어가니까요. 물론 양도소득세는 2026년 5월 때까지 유예가 되긴 했지만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우리가 입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규제 회피. 우리 경매의 장점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싸게 받는다 또는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기일 입찰해서 우리가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도 실거주 요건을 벗어나게 되죠. 즉 갭으로 전세를 주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근래에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 해제하는 지역들 예를 들자면 대치동이다, 잠실동이다 또는 압구정, 성수, 여의도, 목도 이런 데들 근데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 하지만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경매는 예외라는 거 예를 들자면 신속통합계획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물건들도 경매를 통해서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2025년에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배가 올라갈수록 최근에는 30, 40대들도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까지도 수익형 물건으로 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 한 50대 이상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노후랑 관련된 연금이다, 국민연금이다, 퇴직연금이다 등등등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가구라든지 또는 고시원이라든지 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익형 물건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의 모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일반 다세대 또는 집합 건물인 아파트, 오피스텔보다는 가격대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다가구 쪽으로도 우리가 어차피 권리 분석이나 명도 이런 부분들도 여러 차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추후를 위해서는 다가구 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한번 물건을 검색해보는 그런 준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째입니다. 우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의를 이제 할 때는 공유중개사분들한테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늘상 강의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전문적인 말로 이제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편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임차인 편으로 개정되어 오고 왔었는데 근래에도 물론 2+2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임법에도 도입이 됐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도입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갱신한다 등등 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 한다 이런 이슈가 좀 작년에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무산돼서 기존에 있는 주임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세가를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오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초기에 세팅할 수 있는 또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배당 요구를 해서 전액 배당 받고 나가게 되면 또 새로운 신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3자 임차인 마셨을 때 최초 임대차 보증금 세팅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9번째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참 몇 년 전부터 글쎄요, 한 4, 5년 전부터 코인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긴 하지만 저도,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별로 주식도 좀 하고 코인도 좀 하고는 있는데 이 변동성이 참으로 많이 심하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30% 위에 올라갔다가 30% 위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90%, 100%까지도 움직이는 경우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금융시장하고 현물시장은 이제 별도로 있는 거니까 각자의 자금 꼭
그리고 각자의 위험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뭐 30%또 현금 30% 부동산 뭐 30% 뭐 10% 코인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포트폴리오를 정립해 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실적들도 한번 비교해보고 올해의 그 산업군들의 움직임 또 어떤 테마라든지 또 올해의 전반적인 경기 지수라든지 이런 거 판단하면서 부동산과 금융, 주식, 코인 다 포함한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정립하고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상가 경매에 대해서도 낙찰가율이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남이든 또는 뭐 신촌이든 이대든 또는 각각 그 택지지구나 신도시 상가에 가게 되면 공실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죠? 이 공실률은 수익률을 깎아먹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요소가 되겠죠. 더군다나 그 공실이 되게 되면 그 상가에 대한 관리비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런 부담들도 다 소유주가 부담을 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은 그런 신도시의 상가라든지 신규 택지지구에 있는 상가들은 좀 가급적 피하시고 적어도 상가라면 여러분들의 그 관심 지역들을 아주 좁은 섹터가 아니라 조금 넓혀서 수도권 외까지도 보시면서 우리 수익률 계산을 통해서 상가를 경매로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로에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유효 수요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상가도 퍼져 상가 7층, 8층이라 하더라도 전면부, 후면부, 측면부 위로 올라갈수록 또 지하로 내려갈수록 이 임대료와 공실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 물건, 개별 입지, 개별 상권 하나하나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일반 매매든 경매든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함께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2025년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물건에 있어서 상황별 입찰 전략들을 자금, 그러니까 뭐 세금, 대출, 그리고 금리, 그리고 우리 각각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 시드를 통한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뭐 금융과 부동산을 우리 같이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들까지 쭉 해서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서 우리 2025년 함께 좋은 시간, 결심 맺는 시간 가져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